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종현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지해반증과 소건망류가 동반된 넓은 발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볼이 넓은 것도 치료를 해야 되냐고요? 물론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발볼이 넓어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발볼이 넓은 환자를 다 치료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발볼이 병적으로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소건망류와 무지해반증이라는 병적인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건망류와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변형이에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의 이 내측 부위가 안쪽으로 확 튀어나오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발이랑 부딪히면서 아프고요. 소건망류는 새끼발가락 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새끼발가락의 외측이 또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위가 또 신발과 부딪혀서 통증 및 붓기가 생기게 되죠. 사진으로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의 내측이 안쪽으로 튀어나오고요. 새끼발가락의 외측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형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쪽하고 바깥쪽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볼이 넓어지죠. 그리고 부드럽게 되면 또 통증이 좀 덜할 텐데 이 부분만 훅 튀어나오다 보니까 신발에 더 잘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어지고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의 내측과 외측에 압력이 증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돼요. 정리를 해보면 병적인 넓은 발볼, 수술이 필요한 발볼 또는 치료가 필요한 발볼은 대부분 무지해반증과 소건망류라는 변형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튀어나온 것이 통증 및 붓기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볼이 좁은 신발을 신고 오래 서 있거나 걷기 어려운 것을 주소로, 그러니까 증상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제 외래에 오세요. 오늘의 환자도 발볼이 병적으로 넓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환자는 소건망류와 무지해반증 변형이 동시에 있었어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서 엄지발가락 내측이 튀어나와 있죠. 무지해반증 변형이 있었고요. 새끼발가락 외측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건망류 변형이 동시에 있었죠. 실제로 환자는 구두를 오래 신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구두를 신고 걷거나 서 있을 때 또는 딱딱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내측과 외측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요. 이런 구조적인 변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 후 2년째 제 외래에 오셨을 때 보면 발볼도 좁아졌지만 튀어나온 부위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들은 실제로 수술 전에 있었던 구두를 신지 못했고 딱딱한 신발을 신었을 때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생겼던 통증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수술 전에 발볼이 넓어져서 생겼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불편감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환자는 20대 여성이었고요. 20대 여성인데 한 번도 뾰족한 구두는 신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환자가 발볼이 넓고 발이 아파서 오래 구두 신고 서 있지를 못해서 그 직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발의 외견을 봤죠. 발의 외견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해반증 변형과 소건망류 변형이 있어서 발의 내측과 외측이 튀어나와 있고 발볼이 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환자는 실제로 엄지발가락 내측하고 새끼발가락 외측 이 부위가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무지해반증 및 소건망류 변형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엑스레이상에서 무지해반증과 소건망류 변형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 중족골의 기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족골은 5개예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중족골이 있는데 이 5개의 중족골이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평행되게 있어야 되는데
2, 3, 4는 그래도 나름 평행하게 있는데 1은 안쪽으로 확 휘어져 있고 5는 바깥쪽으로 확 휘어져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1 중족골의 머리와 5 중족골의 머리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위가 신발을 신을 때 지속적으로 부딪히니까 통증 및 붓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볼이 넓고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아픈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외에는 사실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소건막류 및 무지해반증 변형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발이면 요 5번째 중족골이 바깥쪽으로 확 튀어나와 있고 첫 번째 중족골이 안쪽으로 확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 중족골과 5 중족골의 머리 부위가 가장 외측에 위치하게 되면서 내측과 외측 요 가장 가생에 위치하게 되면서 얘가 신발을 신었을 때 많이 통증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휘어지고 머리가 튀어나온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뼈의 구조적인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뼈를 자르고 머리 부위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3중족골에 대해서 1중족골은 내측으로 휘어져 있고 5중족골은 외측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랑 요 부위가 튀어나와서 신발이랑 부딪히는 거니까 이 뼈를 잘라서 이러한 변형을 교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자르냐? 요 목 부위에서 뼈를 절골을 한 다음에 머리 부위를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나사랑 핀으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튀어나와 있던 머리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볼도 좁아지고 훅 튀어나온 부위도 밋밋하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수술의 목적은 볼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훅 튀어나온 이 부분을 밋밋하게 부드럽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수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건막류 및 무지해반 변형 수술은 이렇게 뼈를 잘라서 그 다음에 모양을 교정을 하고 나사와 핀으로 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재활이 엄청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입원이 필요합니다. 2박 3일 입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입원을 해서 마취를 하고 오후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간은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입원 기간이 필요해요. 마취는 하반신 마취를 다 하지 않고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재워드립니다. 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이 나사는 그 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핀은 외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핀을 외부에 나와 있는 채로 6주간 이러한 보조 신발을 신습니다. 이 보조 신발을 보면 수술을 앞부위에 했잖아요. 머리 부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앞부위에 했는데 이 앞부위가 뻥 뚫려 있어요. 밑에 부분이. 그러니까 걸어도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 부위가 수술한 부위가 힘을 안 받죠. 그래서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6주간 다니고요. 왜 6주간 다녀야 되냐? 6주가 지나면 뼈가 거진 붙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을 때까지 저희가 교정한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받지 않도록 이 보조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 되고요. 6주째 요 외부에 튀어나와 있는 핀을 그냥 외래에서 쑥 잡아 뽑습니다. 굉장히 쉽게 뽑혀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걸어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의 수술 후 2년째 사진입니다. 이게 뼈를 잘라서 넣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 2년째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뼈가 붙으면서 이 뾰족한 부위가 부드럽게 다시 재형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술 후 정해진 신발을 6주간 착용하고요. 6주짜리 핀 제거한 다음에 자유로운 보행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구두를 신는 직업인 경우에는 직장에 3개월까지는 내가 구두를 못 신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발이 조금이라도 부으면 구두 신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두는 약간 그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의 외견이 실제로 좋아졌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술 전에 무지해반증 변형과 소건막류 변형이 있어서 발볼이 넓고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수술 후 이렇게 뼈를 잘라서 넣어주는 수술을 했더니 수술 후 발볼도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위도 밋밋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수술의 상처가 어딨냐고 하시는데 상처는 발에 이 부위랑 이 부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을 딱 이렇게 놓고 섰을 때는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이 수술은. 그래서 수술 후 3개월째에 환자가 호전이 되었고 수술 후 2년차 때에 제 외래 발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부위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여쭤봤더니 현재 환자분이 원했던 그 구두 신고 일하는 직업을 얻으셨고 환자는 수술 전에 불편했던 거 없이 2년째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료의 사용을 허락 맡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제반증과 소곤막류가 동반된 넓은 발볼의 수술적 치료. 병적인 넓은 발볼이라고 하는 것은 소곤막류와 무제반증이 동반된 변형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발의 내측과 외측에 통증이 발생을 해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병적인 넓은 발볼의 수술적 치료는 무제반증과 소곤막류를 수술로서 교정을 해주는 건데요. 1중족골은 내측으로 휘어져 있고 5중족골은 외측으로 휘어져 있어서 발볼이 넓고 요 튀어나온 부위가 아픈 거니까 이거를 잘라서 휘어진 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휘어진 것도 교정이 되고 튀어나온 머리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볼이 좁아지면서 튀어나온 부위가 부드럽게 되고 그러면 딱딱한 신발 그리고 구두를 신어도 오래 신고 오래 걸어도 통증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술은 2박 3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술합니다. 한 달 반 동안 6주간 보조 신발을 착용해야 되고요. 3개월째 대부분 원래 생활, 자유로운 보행 및 그리고 신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발볼이 넓어서 양쪽 발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발 선택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를 못 신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위축되는 사람을 찌그러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그리고 원하는 신발 신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예전에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일을 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에게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